브레이크 세팅을 시작합니다. 뒷브레이크 먼저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뒷브레이크에 장착되는 캘리퍼, 요걸 캘리퍼라 그래요. 그리고 요것은 핸들바에 장착되는 레버, 브레이크 레버죠. 핸들바에 잡고 요렇게 딱 요걸 딱 당기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양쪽에 패드가 있잖아요. 그게 오므라지면서 이 로터를 꽉 물어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게 잡는 요령이 아니라 잡는 원리예요. 구동계보다는 제동계 브레이크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 전기 자전거니까. 자, 요거는 데올의 XT예요. XT 중에도 지금 판매하는 건 XT가 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중에서 좀 비싼 겁니다. 4 피스톤, 4개 피스톤이 4개다.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조금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2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 피스톤 4개가 꽉 밀어서 잡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거든요. 2개보다 4개로 잡는 게 적은 힘으로도 잘 잡을 수가 있어서 살짝만 잡아도 팍팍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감 처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안 돼 있냐면 여기서 마감 처리를 해버리면 여기가 굵어져서 이 이너 케이블 구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너 케이블도 그렇고 뭐 외부에 있는 게 이렇게 돌출돼 있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팅이 다 돼 있는 거를 장착을 하려면 그쪽으로 통과를 못 시키니까 이걸 잘라내고 블리딩 다시 하고 막 다시 조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리기도 하죠. 네, 이거는 새 거니까 제대로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미리 이 케이블을 통과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 로터가 160mm 짜리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장착이 되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180짜리니까 여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어댑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댑터 160mm를 180mm로 키워주는 거. 여기 보시면 업 써있죠? 이런 모양으로 업. 이게 이제 이 두꺼운 부분이 앞에, 얇은 부분이 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이렇게. 이 XT 브레이크에 기본 들어가 있는 여기 고정 볼트는 이 어댑터를 장착하면 짧아서 안 돼요. 그래서 어댑터를 구입하면 원래 볼트보다 더 긴 게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의 길이도 다르죠. 요거는 짧고 요거는 길어요. 뒷부분에다가 짧은 걸 넣고 앞쪽에다가 긴 거를 꽂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하게 생긴 와셔가 있죠. 와셔 구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꼽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볼트 대가리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 먼저 조립을 해 볼게요. 로터 사이에다가 잘 맞춰 끼우고 넣어서 5mm 육각렌치로. 자, 그리고 긴 볼트는 앞쪽에 이렇게 하고 간격을 잘 봐가면서, 간격을 제대로 안 맞추면 슥슥슥슥 스쳐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게 놓고 앞뒤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안 닿고 잘 돌죠. 지금은 더 꽉 조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 앞에 브레이크 레버를 조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꽉 물 수가 없어요. 꽉 물고서 이걸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레버가 안 달렸으니까 그냥 요렇게 가조립만 해놓고 나머지 작업을 합니다. 정밀 세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아까 뒤에서 집어넣은 케이블을 여기로 또 넣어야죠. 이렇게 넣어서 앞에서 변속 케이블 했듯이 낚시로 꺼내놔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변속 케이블 나온 구멍 바로 옆에 하나가 남잖아요. 거기로 빼야 되는데 정확히 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플라스틱 구조물을 뽑아내서
끝을 꼬부려서 만든 우리 낚시 도구. 핀셋으로 어디에 있나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마개를 통과시켜서 다시 닫아줍니다. 네, 깔끔하게 됐죠? 이제 레버를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지금 가조림만 그냥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길이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카메라 각도로 좀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선이 너무 길잖아요. 그냥 귀찮을 때는 대충 집어넣어서 그냥 좀 남더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드림카니까 완벽하게 해야죠. 이 변속선과 비슷하게 나게, 이 정도. 그러면 이만큼, 한 10cm 정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줄 겁니다. 케이블 길이를 이 정도로 잘라야 되는데, 잘라서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요 안에도 지금 기름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도 기름이 차 있을 텐데, 아마 하다 보면 기름이 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블리딩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선 길이를 알맞게 딱 잘라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닛바나 막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전용 공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보시면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나요? 네. 여기다 집어넣고 싹 눌러서 한 방에 탁 자르는 거예요. 좀 됐죠? 한 방에 빡! 아이고. 역시 예상대로 기름이 좀 튀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 잘라진 부분 끝에 원래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지? 노즐이라 그러나? 이 금속으로 된 노즐이 박혀 있는데, 이거는 뺐다가 다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박히면 버려야 돼. 얘는 어쩔 수가 없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에는 비닐봉투에 보면 이렇게 여유분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길이 조절했을 때 다시 꽂아 넣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넣으려 그러면 죽어도 안 들어가요. 전용 공구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좀 전에 잘랐던 공구랑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전용 공구예요. 이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추고 파란색 레버를 잠가서 고정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들어가죠. 아직 좀 덜 들어갔어요. 뒤로 좀 더 빼서 이러면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손으로 안 되네. 8mm 스패너로 돌려가지고 기름이 조금 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선수들은 이렇게 뭐 헤매지 않고 한 방에 잘 할 텐데, 아이고 기름 막 쏟아지네. 저는 잘 몰라서. 이 안에 보면 또 금색으로 된 뭔가가 있어요. 이것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이 고무 캡을 집어넣고, 또 요거 잠그는 너트 이걸 집어넣고, 아까 빼낸 금색 동그란 링, 이름도 모르니까 뭐 동그란 링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겠지 뭐. 이렇게 해서 잠가주면, 그래서 이제 얘로 잠가서 딱 조이면 고정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러면 완전히 밀착이 되면서 기름이 새지 않겠죠? 이것도 뭐 적정 토크 값이 있을 텐데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전기 자전거, 이게 전기 키트 쪽만 잘 알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내 자전거 정비도 하다가 잘 안 되면 근처에 당산역 옆에 산질러라고 고수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들고 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닫으면
이러면 됐을 겁니다. 이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알겠죠? 이제 여기에 이 하얀 플라스틱이 뭐가 있어요. 이걸 빼버리는 것 같아. 아, 됐다. 이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렇지. 아, 됐어요. 블리딩을 굳이 새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도 기름이 차 있을 거고 호스에도 어느 정도 기름이 꽉 들어 있었으니까 됐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기름 새 나온 거 휴지로 좀 닦아주고요. 됐어.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쑥쑥 들어간다 타다가 그러면 뭐 블리딩을 그때 새로 하든가. 일단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초짜가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브레이크 보여드릴게요. 자, 앞브레이크 캘리퍼부터 조립을 하는데 이거는 160도 아니고 180도 아니고 203 제일 큰 거예요. 근데 200이 아니고 왜 203으로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이 어댑터는 여기 구멍 두 개에다가 원래 여기 구멍에다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캘리퍼를 장착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 그렇게 긴 볼트가 필요 없겠죠. 짧은 게 요런 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5mm 육각렌치로 아래 했으면 이제 위에 이렇게 어댑터를 달아 놓고 캘리퍼를 갖다 대봐요. 이렇게 하면 맞겠지 뭐. 그렇지. 좋았어. 이제 여기에 볼트를 꽂아줍니다. 적당히만 조여놓고 정밀 세팅은 나중에 할게요. 이 정도만 해놓고 이 케이블을 여기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서 핸들바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길이를 가늠해 봐야죠. 이렇게 될 거니까 긴 거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여기 이 끝에 박혀 있는 쇠 빼지 않고 이거 막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 그대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앞브레이크 레버예요. 여기는 미리 열었어요 지금. 끝에다가 고무 덮개 먼저 집어넣고 너트 집어넣고 요거 요 이름이 뭔지 모를 이 금색 동그랭이 집어넣고 여기다 넣어서 고정. 손으로 돌리다가 안되면 8mm 스패너로 이거 끝까지 손을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아. 좋았어. 그리고 고무 뚜껑을 닫아줍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이거 눌리지 않게 새 거에는 이게 꽂혀 있나봐요. 빼고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고정해 놓고 이게 너무 긴데 잡아볼게요. 오케이 됐어. 이거 너무 길게 했다. 뺐다가 다시 꽂을 수가 있나? 안 되겠죠? 그게 다 꽉 조여서 뭉개져 있을 거야. 그래도 한번 빼볼게요. 이거 자르고 할 걸. 그냥 예상대로 이게 꽉 박혀버렸어요. 이 금색 때문에 이게 새로 있어야 되네. 한 방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해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길이 맞춰서 잘랐고요. 근데 이 부품이 없어서 그냥 이거 어렵게 다시 뺐어요. 뺐는데 좀 오그라져서 찌그러져서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야스리를 살살 갈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뭐 부품 구해서 새로 해야죠. 됐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쇠 꼬다리 이 노즐 이거 박아야죠. 좋았어. 이제 다시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하죠 뭐.
아까 그 금색 링이 또 찌그러지면서 꽉 물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됐다. 느낌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네, 기름이 좀 빠져서 쏙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뭐 블리딩 다시 하면 되니까. 오케이, 좋았어. 네, 살려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기름이 샌다 그러면 뭐 그때 다시 하고, 안 새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브레이크 세팅도 끝났고요. 핸들 그립하고 뭐 안장하고 이런 단순한 거 남았어요. 비싼 안장 조립합니다. 비싼 안장. 알리에서 무려 20만원에 구입한 비싼 안장.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상한 안장. 이거는 레일도 카본이니까 레일에다가 그리스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뭐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앞뒤로 볼트가 2개가 있네요. 앞뒤 2개의 볼트를 조여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자기 키에 맞게,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잡아야죠. 지금은 그냥 가조림만 해놓을게요. 어차피 정확한 세팅은 직접 타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레일이 카본이니까 미련하게 세게 조이면 뽀짝하고 작살나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에르곤은 아니고 에르곤 스타일 그립을 이렇게 끼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걸 귀라 그러나?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잡다가 여기도 잡다가 하면서 여러가지 자세가 나와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잡았을 때 옆으로 이제 손이 빠지지도 않고. 네, 역시 짝퉁이라서 이게 오리지널 에르곤처럼 딱딱 맞질 않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세 각도를 이제 조정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물론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뒤가 아래로 내려가게들 많이 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손목이 아파요, 오래 타면. 그래서 요거는 뒤가 더 올라와서 앞하고 뒤하고 거의 수평이 되게, 그래야 손목이 오랫동안 아프질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조정해 놓고 브레이크 간격을 잡아봐야죠. 최대한 왼쪽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2개로 잡기 딱 좋아. 요게 투핑거.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넣으면 2개로 잡긴 불편하고 하나로 이렇게 잡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건 이제 원핑거, 투핑거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비싼 브레이크는 살짝만 잡아도 팍팍 잡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비싼 브레이크를 잘 안 써봐서 이렇게 투핑거를 썼는데, 요번에는 얘가 좀 비싼 거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원핑거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원핑거가 투핑거에 비해서 뭐가 좋냐, 그냥 뭐 2손가락으로 잡지 뭘 굳이 한 손으로 잡으려 그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도로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산에서는, 그 내리막길에서 막 험로에서 2손가락으로 하고 나머지 2손가락으로 여기 핸들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하는 것과, 또 3손가락으로 그립을 잡고 한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요렇게 하는 것과, 이게 요거에 비해서 훨씬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팔의 힘이 이 핸들 자전거 조향성에 전달이 잘 돼서 그런지 경험을 해보면 원핑거가 투핑거보다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험로에서. 그래서 비싼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산 타는 사람들이. 도로에서는 사실 근데 이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도로에서 타는데 굉장히 비싼 브레이크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멋 모르고 그냥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이게 했다가, 이거는 너무 잘 잡힌다 그래, 잘 잡혀서 막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팍팍 잡혀가지고 그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거 아니고 도로만 탈 거면 굳이 비싼 브레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기 자전거에다가 또 이거는 산악 라이딩을 할 거니까 브레이크에다가 좀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되게 비싼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아. 얘는 앞뒤 합쳐서 40만 원 조금 더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브레이크 세팅도 뭐 똑같으니까. 자전거 세팅 과정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CYC 포톤 모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끝!